재혼하겠다는 과부 한 명 때문에 조선이 뒤집혔다. 양반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금기 사건. 삼종지도와 칠거지약이 여인의 목을 옥죄던 팍팍한 조선시대. 스물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여인에게 허락된 것은 평생 빛바랜 소복을 입고 독수공방하며 가문이 열려문이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고 봄바람에 가슴이 설레는 생생한 젊음을 지녔음에도 세상은 그녀에게 죽은 듯이 숨죽여 살라고만 강요했죠. 숨막히는 규범을 비웃듯 자신의 붉은 욕망과 진정한 사랑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진 발칙하고도 매혹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온 동네 양반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서도 당당히 은밀한 연애를 즐기고 급기야 발칵 뒤집힐 재혼 선언으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그녀. 차가운 달빛 아래 벌어진 아찔하고도 끈적한 미래부터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랑의 쟁취까지. 가장 은밀하고도 발칙한 조선의 스캔들이 지금 귓가에 펼쳐집니다. 1. 수절이라는 이름의 감옥. 만물이 생동하며 겨우내 웅크렸던 생명들이 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는 춘 3월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와 코끝을 어지럽히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적막한 안채의 깊은 별당 안 21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서씨 부인에게 이 화사한 봄날은 그저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규방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산채로 파묻힌 무덤이나 다름없었지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체면이라는 무겁고 서늘한 족쇄는 그녀의 붉고 촉촉한 입술과 복숭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뺨을 창백한 소복 아래 억지로 파묻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수절하며 가문에 빛나는 열려문이 되어야 한다는 시어른들의 서리빨 같은 강요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꽃가지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매서운 가문의 법도와 억압으로도 젊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인의 몸뚱어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춘정만큼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훈훈한 봄바람은 마치 얼굴 없는 사내의 다정한 손길처럼 그녀의 귓불을 간지럽히고 하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고, 그럴 때면 서씨 부인의 여린 살결 위로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달아올랐습니다. 얇은 못이 적삼 아래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가슴은 답답함과 알 수 없는 지독한 갈증에 연신 크게 오르내렸고, 그녀는 차가운 명주 이불을 끌어안은 채 뒤척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끄러운 쇄골을 따라 자신의 손끝을 가만히 쓸어내려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사내에 제대로 된 온기조차 품어보지 못한 처녀나 다름없는 무구하고도 농염한 몸이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내와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돌림병으로 허망하게 숨을 거두어 버렸으니 사내의 넓은 품이 주는 달콤함과 뱃속을 뻐근하게 만드는 짜릿한 정사는 서씨에게 그저 그림의 떡이자 아득한 신기루 같은 것이었지요. 우연히 시선이 머문 청동 거울 속 달빛에 비친 그녀의 자태는 그 어느 때보다 농익어 있었고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탐스럽고 흠잡을 데 없는 육체를 그저 시들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이 오늘따라 미치도록 원통하고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씨는 이불깃을 꽉 틀어주며 입술을 깨물어 억눌린 신음을 삼켰습니다.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랫배를 묵직하게 조여오고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묘한 떨림과 오싹한 감각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끈질기게 그녀의 이성을 괴롭혔습니다. 대체 왜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리도 잔인하고 지독한 독수공방의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쪽진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은비녀를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뽑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리고는
까만 폭포수처럼 무겁게 쏟아져 내리는 머리카락을 흐트린 채 상기된 얼굴에 열기를 식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들짐승들의 짝짓는 소리와 끈적한 바람에 스치는 댄잎 소리조차 마치 사내의 거친 숨소리처럼 왜곡되어 들려오며 그녀의 아랫도리를 더욱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억눌린 본능적 욕망과 뼛속까지 시린 짙은 외로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체념이나 순종이 아닌 알 수 없는 위험하고도 뜨거운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이대로 먼지처럼 허망하게 늙어 주춧돌 밑에 벌레처럼 죽어갈 수는 없다는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발칙한 반란의 씨앗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맺어진 시선. 초여름의 눅눅한 열기가 대지를 달구고 밤이 깊어져도 후텁지근하고 무거운 공기가 살갗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숨통을 조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가슴속의 불덩이와 미칠 듯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충직한 여종의 낡은 옷을 빌려 입고 허름한 쓰개치마를 이마 끝까지 깊게 눌러 쓴 채 그녀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몰래 안채의 뒷담장을 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백중날을 맞아 마을 어기장터에서 벌어지는 야시장의 일렁이는 횃불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북소리는 금기를 깬 그녀의 심장을 맺힌 듯이 방망이질 치게 만들었죠. 비록 쓰개치마 너머로 훔쳐보는 풍경이었지만 흙먼지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엉킨 새 속의 공기는 그녀에게 구원과도 같은 아슬아슬한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 아찔한 해방감을 만끽하며 홀린 듯 장터를 배회하던 그녀는 야간 통행을 금하는 술라군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호통을 치며 다가오는 발소리에 놀란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치마폭을 부여잡고 허겁지겁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만 돌부리에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크고 단단한 사내의 손이 그녀의 얇은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서씨 부인이 두려움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정체 모를 사내는 그녀의 몸을 확 끌어당겨 좁은 골목의 흙벽과 자신의 넓고 탄탄한 가슴팍 사이에 빈틈없이 가두어 버렸습니다. 코끝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한숨 막히게 아찔한 거리, 반동에 의해 쓰개치마가 훌렁 벗겨지며 드러난 서씨의 하얗고 발갛게 상기된 얼굴 위로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은은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를 위기에서 구한 사내는 다름 아닌 이웃 양반가에 머물며 글공부를 하러 온 젊고 체격이 훌륭한 선비 도령이었습니다. 술라군들의 무거운 발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그들이 숨어있는 좁은 골목 입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 긴장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뜨거운 체온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 도령의 다부지고 단단한 근육질 가슴팍이 그가 거칠게 숨을 쉴 때마다 서씨의 부드럽고 풍만한 가슴 봉우리에 빈틈없이 맞닿아 짓눌렸고 사내 특유의 짙은 묵향과 더운 땀 냄새 그리고 짙은 남성성의 체향이 훅 끼쳐오자 서씨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을 듯한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 도령 역시 자신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긴 정체 모를 여인의 아찔한 분꽃 향기와 얇은 무명옷감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뜨겁고도 말랑한 육체의 감촉에 이성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칠어지려는 숨결을 억누르며 핏발 선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짙은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서씨의 파르르 떨리는 붉은 입술에 끈적하게 머물렀고
아주 찰나의 순간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이 도령의 크고 거친 손가락이 서씨의 벌어진 옷깃 사이로 살짝 드러난 땀 맺힌 하얀 목덜미를 스치듯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벼락에 맞은 듯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하고 강렬한 쾌감이 서씨의 척추를 타고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날 것의 형태로 느껴보는 사내의 농밀한 기운에 그녀는 짐짓 밀어내는 신용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사시나무 떨듯 잘게 몸을 떨며 홀린 듯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술라군들의 기척이 완전히 멀어지고 깊은 정적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올가맨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인지 평생 얼굴을 맞대고 얽혀서는 안 될 철천지원수보다 무서운 양반과의 남녀 사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미 짐승처럼 얽혀드는 시선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의 불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홀린 듯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입술이 닿을 듯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입술 틈새로 새어나온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바퀴를 진동시키며 솜털을 바짝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한 밤의 총극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지독한 파멸의 열병으로 몰아넣을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스캔들의 치명적인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3. 조선을 뒤흔든 헛소문. 그날 밤 골목길에서의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접촉은 잿빛으로 가득했던 서씨 부인의 단조롭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이 도령의 거칠고 뜨거웠던 숨결, 단단한 가슴 근육의 감촉, 그리고 닿을 듯 말 듯 애를 태우던 입술의 온기가 생생한 환상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얇은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들 정도로 몸부림을 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밤마다 지독하고 뜨거운 몽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만남이 남긴 파장은 그녀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아주 해괴하고 나쁘끄러운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웃집에 머물던 이 도령이 서씨 부인의 담장을 넘보며 상사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몸져 누웠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발칙하고 자극적인 추문이 양반가 안채와 사랑채를 가리지 않고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수군거리며 서씨를 향해 잔인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린 과부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여우처럼 꼬리를 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점잖은 선비를 홀렸다는 둥, 밤마다 몰래 사내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탕한 짓거리를 벌인다는 둥,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들이 마치 눈앞에서 본 진실인 양 부풀려져 그녀의 목통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시가의 어른들은 길길이 날뛰었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은 별당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급기야 며칠 뒤 그녀의 방 앞에는 가문의 더럽혀진 이름을 씻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연려가 되라면 차갑게 빛나는 은장도와 명주기름이 한 상에 담겨 놓이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서씨 부인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옷고름을 물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손끝 하나 섞지 않았는데,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남편 없는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그녀를 희생양 삼아 이토록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쏟아내던 눈물이 멈추고 서서히 동이 터올 무렵 핏발이 붉게 선 서씨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서러움의 눈물은 어느새 차갑게 말라붙어 서늘하고도 지독한 도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더러운 입방아에 오르내려 창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갈갈이 찢겨진 이름, 가짜 소문에 억울하게 자결하여 이름 모를 원기가 되느니 차라리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문대로
진짜 미친 짓을 온몸으로 저지르고 남은 인생의 욕망을 활활 불태워 버리겠다는 지독한 결심이 뼛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은장도를 매몰차게 발로 차 방구석에 처박아 버리고는 시집 올 때 챙겨왔던 가장 화려하고 고운 분홍빛 실크 속적삼을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해진 늦은 밤 유일하게 자신의 편인 늙은 여종을 은밀히 이도령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밤 자시 별당의 담장 아래 개구멍을 열어둘 테니 남들의 눈을 피해 넘어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는 양반과 과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하고도 노골적인 서찰과 함께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맹세이자 평생토록 억눌려 썩어가던 자신의 여성성과 끓어오르는 정욕을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해방시키는 무섭고도 짜릿한 도발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무거운 어둠이 별땅을 덮치자 서씨 부인은 방 안에 짙은 사양을 피우고 머리에 값비싼 동백 기름을 발라 탐스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얇디 얇은 명주 치마 아래로 드러난 하얀 버선발이 극도의 긴장감에 파르르 떨렸지만 붉은 연지를 바른 입술과 달아오른 뺨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내를 맞이한다는 압도적인 기대감과 미칠 듯한 흥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달빛마저 짙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워진 순간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낮고 묵직한 사내의 발소리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금기를 깨는 밤. 방 안을 가득 채운 짙은 사약 냄새와 어스름하게 흔들리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이도령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씨 부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상사병으로 피가 말라 헬쑥해졌을 것이란 사람들의 소문과 달리 그의 다부진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사내의 강렬한 소유욕과 먹잇감을 눈앞에 둔 야수의 탐욕스러운 열기가 무섭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짐승이 서로의 길을 탐색하듯 얽히는 시선으로 서로를 올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잔인한 금기와 가문의 법도 목숨을 앗아갈 형벌이 문 밖에서 그들을 시퍼렇게 위협하고 있었지만 이 좁고 은밀하며 후끈하게 달아오른 방 안에서만큼은 오직 암컷과 수컷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이끌림과 터질 듯한 성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긴장감은 이 도령이 먼저 이성을 놓아버림으로써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서씨 부인의 얇은 허리를 감아쥐고 그녀를 으스러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듯 강렬하고 난폭한 포옹의 서씨 부인은 쾌감이 섞인 짧은 교성을 삼키며 그의 넓은 어깨에 매달리듯 안겼습니다. 이 도령의 뜨겁고 축축하게 젖은 입술이 그녀의 이마를 지나 턱선을 타고 내려와 맥박이 거칠게 뛰는 하얀 목덜미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연한 살결을 살짝 깨물고 핥아 올리자 서씨는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찌릿한 쾌감에 허리를 활처럼 크게 휘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부인, 내 당신을 취하지 못하면 차라리 오늘 밤 이곳에서 피를 토하고 미쳐 죽을 작정으로 왔소. 이성을 잃고 낮게 갈라진 사내의 목소리가 귓바퀴를 파고들며 서씨의 남은 이성마저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이 도령의 크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젖꼬리 고름을 단숨에 끊어내듯 풀어헤쳤고 겹겹이 몸을 감싸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치마와 속적삼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른거리는 호롱불 아래 그녀의 눈부시게 하얗고 풍만한 나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오직 한 사내의 눈앞에 완전히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두꺼운 옷감 속에 감춰져 숨죽이고 있던 농익은 여인의 육체는 굶주린 시선과 거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붉게 달아오르며 움찔거렸습니다. 그의 애무는 조급하고 거칠면서도 지독하게 애같았고
서 씨는 난생 처음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농밀하고 노골적인 자극에 어쩔 줄 모르며 그의 단단한 등을 깍지 낀 손톱으로 깊게 긁어내렸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조선 최고의 금기를 깬다는 배덕감, 언제 담장 밖의 사람들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이 오히려 두 사람의 쾌감을 더욱 잔인할 정도로 팽팽하고 짜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쾌락에 그녀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짙은 교성으로 변해 방 안을 채우려 할 때마다 도령은 자신의 피가 맺힌 입술로 그녀의 입을 꽉 틀어막고 타액을 섞으며 더욱 깊고 탐욕스럽게 그녀의 속살을 탐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이부자리가 엉망으로 구겨지고 서로의 뜨거운 땀방울이 뒤섞여 피부가 미끄러지는 육체의 원초적인 질주 속에서 서씨 부인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들어가는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숨만 쉬고 있었을 뿐 완벽하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온몸을 거칠게 휘감아 도는 미칠 듯한 환희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하는 절정의 쾌감 속에서 그녀는 이 도령의 땀 젖은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껍데기뿐인 양반가의 며느리 수절해야 하는 청상과부라는 저주받은 짐을 완전히 벗어던져버리고 마침내 피가 돌고 진짜 살아 숨쉬는 뜨거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처절하고도 감격스러운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이 터오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방 안에서는 짐승들의 은밀하고도 끈적한 살 마찰음과 억눌렸던 청춘의 한을 남김없이 풀어내는 격렬한 정사의 몸짓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선 제1의 철통 같은 규범이 무너져 내린 밤하늘 아래 가장 발칙하고도 치명적이며 눈부신 스캔들이 완벽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5. 발칵 뒤집힌 양반가. 폭풍처럼 몰아치던 정열의 밤이 지나고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칙하고도 치명적인 미래는 서씨 부인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당 행차로 인해 너무나도 허무하고 처참하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짙은 사약 냄새와 비릿하고 끈적한 정사의 흔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엉망으로 찢겨 바닥에 나뒹구는 서씨의 소복과 속적삼 그리고 미처 옷을 다 추스르지도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두 남녀의 모습은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혼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난무하며 단잠에 빠져있던 양반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방 안을 에워쌌고 이 도령은 몽둥이를 든 사내종들에게 무참히 두들겨 맞으며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서씨 부인 역시 머리채를 잡힌 채 얇디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알몸이나 다름없는 꼴로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눈부시게 하얀 목덜미와 둥근 어깨선, 가슴팍에는 간밤에 격렬했던 짐승 같은 정사를 증명하듯 붉고 푸른 키스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노골적인 자국들은 모여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이자 경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가문의 수치다. 어찌 과부가 외간 남자를 방구석에 끌어들여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음탕한 짓거리를 벌인단 말이냐.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창부라며 날아드는 매질이 서씨의 연약한 등과 허벅지를 무자비하게 찢어놓았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동네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이 벌거벗겨진 그녀의 온몸에 화살처럼 꽂히는 수치 속에서도 서씨 부인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끝까지 자신을 향해
애끓는 눈빛을 보내는 도령과 시선을 맞추며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핏줄 속에는 간밤에 이 도령이 심어준 뜨거운 생명력과 사내의 농밀한 기운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음탕한 과부가 미쳤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서씨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매질이 끝난 후 서씨 부인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퀴퀴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지하광에 짐승처럼 던져졌습니다. 집더미 위에 쓰러진 그녀의 앞에는 또다시 사약이 담긴 사발과 목을 맬 동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문에서는 해가 지기 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럽혀진 이름을 씻어내라며 최후 통첩을 내린 것입니다. 쥐가 들끓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에 남은 도령의 붉은 흔적들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상처의 쓰라림보다 간밤에 자신을 짐승처럼 집어삼키던 그의 뜨거운 숨결과 뱃속 깊은 곳까지 꽉 채워오던 압도적인 사내의 쾌감이 뇌리에 훨씬 더 생생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녀는 결코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진짜 여인으로서의 폭발적인 희열을 맛본 이상, 이 썩어빠진 가문의 규범 따위를 위해 목숨을 버릴 이유는 추호도 없었지요. 그녀는 사약 사발을 시궁창에 엎어버리고 동아줄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다가올 밤을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그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지독하고도 맹목적인 믿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붉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 사랑을 위한 돌파구.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조선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모두가 숨죽인 자시 무렵이었습니다. 지하광의 두꺼운 나무문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달빛을 등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사내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짐승처럼 광 안으로 뛰어들어온 자는 바로 이도령이었습니다. 가문의 감시를 뚫고 죽음을 각오한 채 자신의 여인을 구하기 위해 지옥불을 뚫고 온 야수와도 같았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서씨 부인을 발견한 그는 이성을 잃고 달려가 그녀를 바스라질 듯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피딱지가 엉겨붙은 서씨의 몸을 만지며 이 도령의 커다란 두 눈에서는 뜨거운 짐승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짙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하광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어젯밤에 미칠 듯한 정욕과 애틋함이 시퍼렇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도령의 떨리는 입술이 서씨 부인의 상처난 뺨과 찢어진 입술 위에 절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짠맛 나는 피와 눈물이 뒤섞인 그들의 입맞춤은 그 어떤 안전하고 따뜻한 방 안에서의 애무보다 질기고 농밀했으면 서로의 영혼까지 모조리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동굴 같은 광 안을 울리는 가운데 서씨 부인은 이 도령의 억센 어깨를 꽉 틀어주며 서늘하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죽어 원기가 되느니 차라리 온 조선이 손가락질하는 환양년이 되어 당신과 함께 세상 끝까지 도망치겠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고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도령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알몸이나 다름없는 서씨 부인의 몸을 꽁꽁 싸매어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막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찢어버린 동아줄과 집더미 위에 불씨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삽시간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지하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사람들은 서씨 부인이 끝내 불을 질러 자결한 것으로 믿게 될 터였죠.
그것은 자신을 올가매던 수절 과부라는 지긋지긋한 신분과 썩어빠진 가문의 족쇄를 완전히 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가짜 죽음의 의식이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안채를 향해 치솟기 시작하고 놀란 하인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후 도령은 서씨 부인을 품에 꽉 안은 채 무너진 뒷담장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등 뒤로 자신들의 과거를 불태우는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험한 산길을 내달리는 동안 서씨 부인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태어나 처음 맛보는 완벽한 자유와 해방감으로 미친 듯이 박동했습니다. 자신을 단단히 안고 뛰는 사내의 거친 심장 소리와 설레움,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밤바람조차 그녀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온 고울을 발칵 뒤집어 놓고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한 채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이 미치광이 같은 짓거리야말로 숨막히는 조선의 법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진짜 자신의 삶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발칙하고도 눈부신 돌파구였던 것입니다. 7. 마침내 쟁취한 자유와 꿀 떨어지는 새 출발.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서 멀고 먼 이름 모를 남쪽의 작은 갯마을에 조용히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뼈대 있는 양반가 출신이라는 것도 과부와 이웃집 선비의 끔찍한 불륜으로 도망쳐온 사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놀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평화로운 초가집 마당. 평생 죽은 사람처럼 핏기 없는 하얀 소복만 입어야 했던 서씨 부인은 이제 눈이 시리도록 고운 진달래빛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차려입고 생기가 넘쳐 흐르는 복숭아빛 얼굴로 화로에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진정한 여인으로서의 달콤한 삶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그물을 당기고 돌아온 이 도령의 구릿빛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근육질 상체에서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내의 짙은 땀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짐승이 제짝을 찾듯 서씨 부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얇은 허리를 뒤에서 덥석 안아 올렸습니다. 부인, 하루 종일 당신을 품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소. 능글맞고도 농염한 사내의 속삭임에 서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지 않은 듯 몸을 뒤로 기대어 그의 단단한 가슴에 안겼습니다. 달빛이 소박한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는 밤이 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쫓기듯 거칠었던 과거의 정사와는 완전히 다른 깊고 끈적하며 숨막히게 달콤한 사랑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령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 서씨 부인의 노란 저고리 고름을 아주 천천히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풀어내렸습니다. 옷감이 하나둘 방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등잔 불빛 아래 드러난 서씨 부인의 풍만하고 유려한 나시는 지난날의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럽고 탐스럽게 빛났습니다. 이 도령의 뜨겁고 젖은 입술이 그녀의 쇄골부터 시작해 가슴의 봉우리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자 서씨 부인은 발끝이 말려 올라가는 듯한 아찔한 쾌감의 입술을 달싹이며 달콤한 교성을 토해냈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찌걱이는 살 마찰음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얽혀드는 두 나신의 뜨거운 열기는 방 안의 공기를 녹여버릴 듯 농밀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그들을 짓누르던 빌어먹을 양반가의 체면도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미치도록 탐하고 갈구하는 암수의 원초적인 욕망과 절정만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폭발적인 희열 속에서 서로의 몸뚱어리를 꽉 끌어안고 헐떡이던 순간 서씨 부인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감과 눈부신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만들어낸 잔인한 억압을 스스로의 힘과 사랑으로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내고 보란듯이 쟁취해낸 가장 통쾌하고도 짜릿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과부에서 자신의 운명과 쾌락을 스스로 개척한 여인으로 거듭난 그녀의 발칙한 새 출발은 그 어떤 야단보다도 아찔하고 속이 뻥 뚫리는 완벽한 자유의 완성이었습니다. 조선의 숨막히는 법도마저 가차없이 깨부순 서씨 부인의 발칙하고도 뜨거운 스캔들, 억눌렸던 욕망을 당당히 폭발시키며 마침내 자유와 사랑을 쟁취한 그녀의 사이다 같은 행보에 막혔던 속이 다 시원해지셨을 텐데요. 오늘 밤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귓가를 화끈하게 달굴, 더욱 은밀하고 아찔한 조선 남녀의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뜨겁고 편안한 밤 되세요.